투기 광풍 미친 튤립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다 황제 튤립꽃 한 송이 가격 5억 원. 25길더였던 튤립 알뿌리가 일주일 만에 3,000길더로 올랐습니다. 당시 숙련 근로자 10년치 봉급이었습니다. 13T의 밀 황소 2마리, 돼지 4마리, 양 6마리, 포도주 드럼 1통, 맥주 1큰통, 버터 5T, 치즈 1.5T를 살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미친 튤립이었습니다. 바이러스에 걸린 건 튤립뿐이 아니라 투기 광풍에 휘말린 네덜란드 사회 전체였습니다. 이웃나라 프랑스에서도 튤립이 돈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건너와 투자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네덜란드 국토 전역 튤립 거래소가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튤립은 네덜란드의 많은 것을 앗아갑니다.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교만은 네덜란드를 갉아먹고 있었지요. 노동의 윤리 기업가의 창업 정신이 모두 바래지고 있던 아주 평온한 겨울. 1637년 2월 3일이었습니다. 튤립이 거래되던 시장은 썰렁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시끌벅적하던 여관도 고요합니다. 교회의 종소리만이 광장의 정막을 채웁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이 붕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천정부지로 치솟은 튤립을 사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가에 내놓는 튤립 뿌리도 팔리지 않습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습니다. 네덜란드 수많은 투자자가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야 했습니다. 유명화가 얀반 고엔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튤립 가격이 최고가를 찍던 때에 900길더에 자신의 그림 한 점을 더해 튤립을 샀습니다. 비참한 가난에 시달리다 죽게 되었지요. 튤립 뿌리에 목이 졸린 셈이었습니다. 선물 계약의 약속 날짜가 다가옵니다. 구매하기로 약속했던 이들의 선택은 두 가지였습니다. 도주해버리거나 계약대로 못한다고 목리를 부리거나 이미 폭락해버린 튤립을 거액에 주고 살 사람은 없어서였습니다. 정부도 문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물 계약을 한 이들이 대거 계약대로 이행할 경우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게 분명했습니다. 당시 튤립 거래 총액은 4천만 길더를 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암스테르담 은행 예치금 350만 길더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체였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최초 투자금이 650만 길더였습니다. 튤립 버블이 터질 경우 초래할 경제적 부작용이 미풍이 아닌 초강력 태풍이 될 것이란 의미였습니다. 옵션의 태동.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PACTA SUNT SERVEANDA는 게 자본주의의 헌법 1조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때론 원칙에 눈을 감고 실리를 찾는 선택의 예술입니다. 선물 계약자들이 정부에 호소하자 정부가 중재안을 제시합니다. 약속한 금액의 일부만 내고 튤립 뿌리를 양도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옵션 계약의 초기 모습이었습니다. 선물 계약에서는 구매자가 특정 시점에 반드시 약속한 금액으로 물건을 사야 했습니다만 옵션은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봐야 하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조치였습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총 계약액의 10%를, 하를렘 등 일부 도시에서는 계약액의 3.5%를 위약금으로 정했습니다. 폭탄과 같은 투기 계약에 기폭선을 제거하는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원칙은 원칙이라고 정부가 한 발 물러났다면 아마 네덜란드의 경제는 치명타를 맞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날 세계 금융시장에서 중요 개념으로 통하는 옵션이 튤립으로부터 탄생합니다.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세상. 모든 경제 위기마다 400년 전의 튤립 버블이 다시 소환됩니다. 거품이 꺼지자 산업의 양수가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여전히 튤립의 아름다움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버블 이후 잠깐의 튤립 혐오 정서가 퍼졌지만 오래가지 않았지요. 이들은 다시 튤립을 가꾸고 육성의 전 국토를 화사하게 수놓았습니다. 네덜란드가 튤립 공화국이 된 배경이었습니다. 2015년 기준 화훼 수출액만 약 10조 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전 세계 화훼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위대한 성과입니다. 튤립 광풍은 수많은 사람을 가난과 몰락으로 몰아넣었지만 네덜란드와 세계 경제의 꽃으로 다시 태어난 셈이었습니다. 튤립 알뿌리 1길더부터 시작합니다. 몸파는 여자들 쉴 새 없이 내 방으로 꽃을 든 남자의 욕망이 모여들었다. 허름한 건물 안으로 사내들이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야시시한 옷을 입고 손님을 호객하는 여인들의 손에 이끌리면서였습니다. 손님들의 손에는 동전이 가득합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그야말로 별천지가 펼쳐집니다. 술과 고기, 도박 그리고 여자들. 모든 향락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튤립 알뿌리 1길더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한 남성이 일어나 소리칩니다. 모두의 눈이 남성의 손에 쏠렸습니다. 경매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1길더의 튤립 알뿌리는 삽시간에 치솟습니다. 최종 낙찰가는 1100길더. 경매에 성공한 남자는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그곳의 모든 몸파는 여성들이 남자의 방문을 쉼없이 두들깁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여관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당시 여관이 매춘과 튤립 거래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무역을 통해 엄청난 국력을 쌓고 스페인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취한 네덜란드는 작은 대국이었습니다. 상업, 예술, 금융 등 다방면에서 혁신이 터져 나오면서였습니다. 황금 시대로 부를 만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이내 취해버렸습니다. 승리와 자만이라는 독주가 원인이었습니다. 시민들은 더 쉽게 돈을 벌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침 뜨겁게 주목받는 투자처가 있었습니다. 튤립이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널뛰면서 튤립 구근할 뿌리 한 개의 집 한 채 가격을 뛰어넘었을 정도였습니다. 숙련직 근로자 연봉 10배도 가뿐히 넘었습니다. 경제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인 튤립 버블이었습니다. 튤립 가격의 고공행진이 영원할 것이란 믿음은 허망하게 사라졌지만 그 유산은 현재까지 남아있습니다. 물건을 사전에 정한 가격에 거래하는 옵션 거래 시장이 이때 태동했기 때문입니다. 경제 버블이 남긴 자국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꽃, 네덜란드를 수놓다. 이것은 네덜란드의 꽃이다. 16세기 네덜란드 의사 카롤루스 클루시우스. 의료를 업으로 삼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주된 관심사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꽃이었습니다. 식물을 공부하면서 큰 만족감을 느껴서였습니다. 마침 국가적으로도 새로운 식물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던 때였지요. 동방 오스만 제국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진귀한 꽃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극 네덜란드를 더욱 화사하게 만드는 진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의사 카롤루스는 본격적인 전업을 결심합니다. 라이덴 대학교에 들어가 식물원 HORTUS BOTANICUS를 세웁니다. 세계 최초의 식물원이었습니다. 온종일 꽃과 식물을 관찰하면서 그들의 생장 방법을 살피는 일. 그가 가장 행복을 느끼는 작업이었습니다. 지극한 식물 사랑을 알고 있던 지인이 그에게 꽃 한 송이를 선물합니다. 튤립이었습니다. 그는 보자마자 그 식물에 빠져들었습니다. 화려한 색을 뽐내면서도 해수면 아래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변 강대국의 숱한 박해를 뿌리치고 성장한 네덜란드와 같다고 그는 생각했지요. 빨간 튤립은 갈수록 그 아름다움을 더했습니다. 선홍빛 색상의 다양한 줄무늬가 생기면서 그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사람들을 매료시킨 것이었죠. 바이러스에 걸리면서 일어난 현상이었음했지만 역설적으로 튤립의 미를 극대화시켰습니다. 카롤루스는 적었습니다. 튤립은 죽기 전에 다양한 색으로 주인의 눈을 즐겁게 해준다. 마치 마지막 작별 인사라도 하듯이. 튤립에 빠진 네덜란드. 튤립이 만든 찬란한 얼룩에 네덜란드인들은 모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진압 정원에 튤립을 심기를 원했지요. 좁은 국토에 너른 정원이 없었던 네덜란드에서 투박한 농촌 풍경을 화사히 밝혀주는 튤립을 누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네덜란드는 유럽 국가 중 1인당 국민 소득이 가장 높은 부국 중 부국이었습니다. 개신교 특유의 검약 정신은 이미 희미해진 지 오래였지요. 그들은 탐욕스럽게 튤립의 알뿌리를 사들였습니다. 튤립 수요가 폭발하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는 또 다른 수요를 부릅니다. 꽃의 황제, 총독, 장군이라는 등급까지 매겨줍니다. 아름다운 순서대로 줄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황제 튤립 한 송이 가격은 1642년 기준 1200길더 당시 네덜란드 통화에 달했는데 이는 집 한 채 값과 같은 수준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꽃 한 송이에 5억 원이 넘는 셈이지요. 미의 상징이었던 튤립은 도박판의 장기말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계급이 높은 사람부터 시골 촌부까지 튤립 알뿌리를 안 사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튤립이 거래되는 여관은 그야말로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경매에서 큰 돈을 번 튤립 재배자들은 돈의 일부를 쾌락을 채우는 데 썼습니다. 여자에, 술에, 고기에 아무리 돈을 써대도 줄어든 티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뿌리를 바라보면서 황제로 꽃 피우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랐습니다. 신께 기도드리는 지극정성도 마다하지 않았지요. 이들은 몰랐습니다. 황제와 장군을 가르는 건 바이러스라는 사실을요. 하나의 뿌리가 황제 튤립이 될 수도 평범한 튤립이 될 수도 있었던 셈. 바이러스가 일확천금을 가져다주는 일종의 도박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땅에 있는 튤립까지 거래되다. 땅에 있는 것이라도 파시오. 튤립의 알뿌리를 찾는 사람들로 네덜란드가 시끌벅적했습니다. 물건은 이미 동난 상황. 투기꾼들의 탐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겨울철 농사꾼들을 찾아갑니다. 땅속에 묻혀있는 알뿌리를 거래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래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의 물건을 양도하기로 하는 선물 거래였습니다. 선물이라는 거래 방식이 생겨나면서 튤립 뿌리 가격은 더욱 치솟습니다. 미래에 나올 물건까지 시장에서 전부 소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실물이 거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기를 거래한다는 뜻의 WINDHANDEL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25길더였던 튤립 알뿌리가 일주일 만에 3000길더로 올랐습니다. 당시 숙련 근로자 10년치 봉급이었습니다. 13T의 밀, 황소 2마리, 돼지 4마리, 양 6마리, 포도주 드럼 1통, 맥주 1큰통, 버터 5T, 치즈 1.5T를 살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미친 튤립이었습니다. 바이러스에 걸린 건 튤립뿐이 아니라 투기 광풍에 휘말린 네덜란드 사회 전체였습니다. 이웃나라 프랑스에서도 튤립이 돈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건너와 투자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네덜란드 국토 전역 튤립 거래소가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튤립은 네덜란드의 많은 것을 앗아갑니다.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교만은 네덜란드를 갉아먹고 있었지요. 노동의 윤리 기업가의 창업 정신이 모두 바래지고 있던 아주 평온한 겨울. 1637년 2월 3일이었습니다. 튤립이 거래되던 시장은 썰렁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시끌벅적하던 여관도 고요합니다. 교회의 종소리만이 광장의 정막을 채웁니다.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다. 그렇습니다. 시장이 붕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천정부지로 치솟은 튤립을 사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가에 내놓는 튤립 뿌리도 팔리지 않습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습니다. 네덜란드 수많은 투자자가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야 했습니다. 유명화가 얀반 고엔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튤립 가격이 최고가를 찍던 때에 900길더에 자신의 그림 한 점을 더해 튤립을 샀습니다. 비참한 가난에 시달리다 죽게 되었지요. 튤립 뿌리에 목이 졸린 셈이었습니다. 선물 계약의 약속 날짜가 다가옵니다. 구매하기로 약속했던 이들의 선택은 두 가지였습니다. 도주해버리거나 계약대로 못한다고 목리를 부리거나 이미 폭락해버린 튤립을 거액에 주고 살 사람은 없어서였습니다. 정부도 문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물 계약을 한 이들이 대거 계약대로 이행할 경우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게 분명했습니다. 당시 튤립 거래 총액은 4천만 길더를 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암스테르담 은행 예치금 350만 길더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체였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최초 투자금이 650만 길더였습니다. 튤립 버블이 터질 경우 초래할 경제적 부작용이 미풍이 아닌 초강력 태풍이 될 것이란 의미였습니다. 옵션의 태동.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PACTA SUNT SERVEANDA는 게 자본주의의 헌법 1조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때론 원칙에 눈을 감고 실리를 찾는 선택의 예술입니다. 선물 계약자들이 정부에 호소하자 정부가 중재안을 제시합니다. 약속한 금액의 일부만 내고 튤립 뿌리를 양도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옵션 계약의 초기 모습이었습니다. 선물 계약에서는 구매자가 특정 시점에 반드시 약속한 금액으로 물건을 사야 했습니다만 옵션은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봐야 하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조치였습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총 계약액의 10%를, 하를렘 등 일부 도시에서는 계약액의 3.5%를 위약금으로 정했습니다. 폭탄과 같은 투기 계약에 기폭선을 제거하는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원칙은 원칙이라고 정부가 한 발 물러났다면 아마 네덜란드의 경제는 치명타를 맞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날 세계 금융시장에서 중요 개념으로 통하는 옵션이 튤립으로부터 탄생합니다.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세상. 모든 경제 위기마다 400년 전의 튤립 버블이 다시 소환됩니다. 거품이 꺼지자 산업의 양수가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여전히 튤립의 아름다움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버블 이후 잠깐의 튤립 혐오 정서가 퍼졌지만 오래가지 않았지요. 이들은 다시 튤립을 가꾸고 육성해 전 국토를 화사하게 수놓았습니다. 네덜란드가 튤립 공화국이 된 배경이었습니다. 2015년 기준 화훼 수출액만 약 10조 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전 세계 화훼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위대한 성과입니다. 튤립 광풍은 수많은 사람을 가난과 몰락으로 몰아넣었지만 네덜란드와 세계 경제의 꽃으로 다시 태어난 셈이었습니다. 선물 계약에서는 구매자가 특정 시점에 반드시 약속한 금액으로 물건을 사야 했습니다만 옵션은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봐야 하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조치였습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총 계약액의 10%를, 하를렘 등 일부 도시에서는 계약액의 3.5%를 위약금으로 정했습니다. 폭탄과 같은 투기 계약에 기폭선을 제거하는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원칙은 원칙이라고 정부가 한 발 물러났다면 아마 네덜란드의 경제는 치명타를 맞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날 세계 금융시장에서 중요 개념으로 통하는 옵션이 튤립으로부터 탄생합니다.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세상. 모든 경제 위기마다 400년 전의 튤립 버블이 다시 소환됩니다. 거품이 꺼지자 산업의 양수가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여전히 튤립의 아름다움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버블 이후 잠깐의 튤립 혐오 정서가 퍼졌지만 오래가지 않았지요. 이들은 다시 튤립을 가꾸고 육성해 전 국토를 화사하게 수놓았습니다. 네덜란드가 튤립 공화국이 된 배경이었습니다. 2015년 기준 화훼 수출액만 약 10조 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전 세계 화훼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위대한 성과입니다. 튤립 광풍은 수많은 사람을 가난과 몰락으로 몰아넣었지만 네덜란드와 세계 경제의 꽃으로 다시 태어난 셈이었습니다. 내주 요약. 이응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소개된 튤립이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떠오르면서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이응 1길더의 알뿌리가 1100길더에 거래되는 등 숙련직 근로자 10년 연봉으로도 살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이응 수요가 빠르게 오르자 선점하려는 이들이 1년 후 양도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 선물 거래의 시작이었다. 이응 가격 폭락으로
경제에 미칠 파급력이 우려되자 정치 지도자들이 10% 수준의 위약금만 지급하는 중재안을 제시해 사태를 해결했다.